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해요 포토샵 10차시 벡터 도형 다루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기본 도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기본 도형이라 하게 되면 벡터 도형을 말하는데, 포토샵은 기본적으로 비트맵 방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서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도형을 그리고 나면 그 그려놓은 도형을 가지고 저희가 조합을 할 수 있는 모양 병합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모양 병합에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이런 도형들을 만들어서 조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자정의 모양이라고 해서 기존에 등록되어진 모양들을 꺼내서 쓰는 방법, 또는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토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포토샵 들어오셨으면 기본적으로 빈 도화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저는 지금 크기를 800에 800으로 빈 도화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왼편 도구 상자에 보시게 되면 여기 도형이 있어요. 사각형 도구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자, 이거 오른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사각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 타원, 다각형, 선, 사용자정의 모양 도구 해서 여러가지 기본 도형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벡터 방식의 도형이에요. 벡터 방식의 도형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것들은 물체를 다루듯이 제어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사각형 도구 고르시고, 제가 빈 도화지에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했더니 자,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자,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가로 200에 높이 200 확인 누르면 정확하게 200에 200 픽셀로 크기가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임의의 크기로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트맵 방식으로 그려진 게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벡터 방식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처럼 객체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왼편 도구 상자에서 검정색 화살표 패스 선택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저희가 금방 그려놓은 사각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여기 물체가 선택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제어점이 보여요. 자, 이거 바로 노드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제어점이 보이고 나면 이거를 찝어서 드래그를 해 보시게 되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걸 꼭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이 물체를 다루듯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물 다루듯이 그냥 찝어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 옮기듯이. 자, 이렇게 저희가 다루는 것을 제가 벡터 방식 또는 객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좀 정리할게요. 자, 오른쪽 레이어 패널 가셔가지고 해당 레이어들 선택하시고 휴지통 눌러서 지우시면 깨끗해지죠. 자, 그러면 자, 벡터 방식의 도형을 그릴 수 있다 살펴봤는데, 금방 가장 대표적으로 사각형 한번 그려봤는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네요. 자, 이거 고르신 다음에 드래그 해보시면 모서리가 둥글게 깎여 있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은 얼마나 모서리를 둥글게 깎을 거냐 하는 것은 위쪽에 보시게 되면 반경이라고 있어요. 반경. 자, 여기에서 값을 30 정도로 크게 주시고, 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드래그 해보시면 모서리가 많이 깎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원 도구가 있네요. 자, 타원 드래그 해보시면 가로로 길쭉, 세로로 길쭉, 정원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죠. 정원을 그리시고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도중에 쉬프트 키를 눌러주시면 가로, 세로, 종횡비가 고정이 되면서 정원으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각형 도구가 있네요. 자, 다각형을 그리기 전에 저희가 화면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울 레이어들 선택하시고
휴지통 누르셔서 삭제하시면 깨끗하게 정리되죠. 자, 이번에는 다각형 도구 선택하시고, 자, 드래그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오각형이 나왔네요. 자, 만약에 삼각형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위쪽에 보시게 되면 옵션 중에 측면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여기에다가 저희는 3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드래그 해보시면 삼각형이 나오죠. 측면에다가 6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제 그려지는 거는 육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 살펴봤고, 자, 다음으로 선 도구가 있네요. 자, 선은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선이 그려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선에 두께를 조절하고 싶다 하시면 위에 옵션 중에 두께에 가셔서, 자, 두께를 한 15 정도 주고 드래그 해보시면 굵은 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도형 그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고자 한다 하시면 그리고자 하는 도형을 먼저 고르신 다음에 드래그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클릭해서 수치를 입력해 가지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 그리는 방법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화면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도형을 그렸는데 그린 도형의 색상이나 선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그려놓은 사각형이 검정색이라 색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을 바꾸시는 방법은 위쪽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칠과 획 해서 두 가지 색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칠은 도형의 안쪽 색상, 획은 도형의 테두리 색상이에요. 자, 그러면 칠을 클릭하셔서 원하시는 색을 골라주시면 안에 채우기 색깔이 바뀌죠. 자, 그러면 선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 컬러 피커 클릭하셔서 선 색깔을 빨강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빨강. 자, 그런데 빨간색 선을 테두리를 그려라 했는데도 색이 안 보이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요, 여기 선의 두께가 0이어서 얇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선의 두께를 제가 한 10 정도 주면 선 두께가 두꺼워져서 테두리 선이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형을 그리고 그린 도형에 채우기 색깔, 선 색깔 두 가지 색을 지정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이 그려졌는데 그려놓은 선의 모양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점점점점점 되어 있으면 점선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려놓은 선들을, 자, 제가 정렬 방식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하라 그러면 여기 중간에 놓이죠. 바깥쪽으로 그려라 그러면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여기 뼈대 있죠. 저희가 도형을 그리면 외곽선 뼈대를 기준으로 안쪽 정렬, 가운데 정렬, 바깥쪽 정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선으로 다시 한번 보면 안쪽 정렬이면 도형의 안쪽으로 선이 그려지고, 가운데 정렬을 하면 안쪽 바깥쪽 반반씩 그려지죠. 그 다음에 바깥쪽 정렬을 하시면 테두리 바깥쪽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모서리 부분이 있는데 이 모서리 부분은 여기 꺾여 있는 부분 잘 보세요. 자, 클릭을 하시고 둥글게, 모서리가 둥글게 깎이죠. 그 다음에 각지게, 자, 그러면 못따기 한 것처럼 이렇게 깎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의 세부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값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이제 저희가 기본 도형을 그리고 그려놓은 도형의 색상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선 제어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피자 그러면 모드를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모드는 뭐냐면요, 자, 옵션 바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모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리면 그 도형은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제가 사각형을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사각형을 한번 더 그리면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죠. 자, 보시면 레이어가 두 개가 됐죠. 자, 이렇게 저희가 뭔가를 그렸을 때 색이 채워지면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본 모드인데, 자, 이거를 패스 모드로 바꾸시게 되면 이거는 뼈대만 그려줘요. 드래그 해보시면 레이어가 안 생기죠. 레이어는 안 생기고, 자, 이렇게 뼈대 모드로
형태만 만들어져요. 드래그 하시면 레이어는 안 생기고 형태만 만들어지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느 때 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뼈대로만 되어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그럴 때 좀 자주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모드 중에 세 번째 모드가 있는데 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방식이 아니라 비트맵 방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 도형 레이어에다가는 그릴 수가 없어요. 벡터를 지원하고 있는 레이어에다가는 못 그리고 배경 같은 이렇게 비트맵 방식의 레이어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그리면 제가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색을 채운 것처럼 비트맵 방식이어서 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이동 툴로 옮기면 이미지가 잘려 보이죠? 이렇게 비트맵 방식이라는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택 해제하시고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띄어낼 수가 없어요. 물체 다루듯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선택 툴로 제가 아무리 선택 영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을 이동을 하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죠. 하나의 물체를 다루는 거예요. 대신에 장점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하위 단위로 자, 왼편 도구 상자에서 보시게 되면 직접 선택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 직접 선택 도구는 물체의 제어점 노드라고 하는 것을 수정할 수 있는데 해당 포인트 클릭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영역을 포함을 시키면 선택이 된 정점은 속이 채워져 보이고 선택이 안 된 것들은 속이 비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선택해 놓은 것이 작업 대상인 거예요. 자, 이 점을 집어서 드래그 하면 형태가 왜곡이 되죠. 집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 그래서 물체를 저희가 조각하듯이 다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벡터 방식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양 살펴보고 있는데 자, 모양을 그릴 때에는 위에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벡터 방식을 지원하는 모양과 패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비트맵 방식으로 그려지는 픽셀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여러가지 옵션을 사용하느라고 도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려놓을게요. 자, 여기 옵션 바에서 도구를 오른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모든 도구 재설정 누르시면 기본 값으로 설정할 건지 물어보죠. 확인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으로 돌아온 게 보이죠? 자, 이제 모양 병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기본적인 도형 그리는 방법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려놓은 기본 도형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드는 모양 병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도화지 한번 깨끗이 정리할게요. 자, 기존에 있던 도형들은 지우시고 자, 배경색도 깨끗하게 배경색 칠하기 해서 자, 깨끗한 화면 준비하시고 자, 모양 병합을 위해서 제가 모드를 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자, 이 그려놓은 사각형 색깔을 바꾸실 때에는 여기 칠 가셔서 색을 바꾼다 그랬죠? 색을 바꾸실 때에는 왼쪽 상단 보시게 되면 옵션에 칠과 획 여기서 색을 조절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여기 레이어에 있는 썸네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도 컬러 피커가 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 고르시면 또 색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옵션 바를 사용하시던 레이어에 있는 썸네일을 사용하시던 자, 저는 지금 사각형 하나를 그렸는데 자, 위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여기 모양 병합과 관련된 패스 작업이라고 해서 조합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새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모양을 그리면 그릴 때마다 레이어가 새로 생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사각형을 그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어가 생기면서 각각 개별적인 오브젝트로 만들어지죠. 자, 명령 취소할게요. 컨트롤 Z 취소. 자, 이번에는 새 레이어가 아니고 모양 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합집합입니다. 자, 모양 결합을 선택을 하시면
커서를 잘 보시면 커서에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는 드래그 하시면 기존 도형에 새로 그린 도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합집합. 기존 도형에 새로 추가한 도형이 합집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합집합이 아니라 차집합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위에 모드에 가셔서,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 빼기라고 있죠. 차집합을 골라주시게 되면 모양이 빠져요. 커서 잘 보시면 커서에 빼기 표시가 붙어 있죠. 교차 영역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위에 조합 모드 누르셔가지고 영역 교차로 골라주시게 되면 교집합이 만들어져요. 즉, 두 개의 물체가 겹친 부분만 남겨주죠. 교집합. 그래서 커서를 잘 보시면 커서에 X 표시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자, 구멍 뚫기도 해볼게요. 오버랩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이거는 구멍 뚫기예요. 겹친 부분을 뚫어줘요. 자,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속이 비쳐 보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위에 보시면 패스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죠. 자, 얘는 저희가 모양 도구를 여러 개를 겹쳐서 사용할 때 그 모양들을 조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조합 모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 레이어 하나에 여러 개의 물체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오브젝트를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레이어를 어떻게 병합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존의 거 한번 지울게요. 레이어 선택하셔서 삭제하시고 깨끗하게 비우신 다음에, 자, 새로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하나 그리고 색깔도 좀 다른 색으로 바꿔 볼게요. 다음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도구 상자에서 타원 도구 고르시고 위에 모드는 새 레이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시게 되면, 자, 여기 레이어 보시는 것처럼 타원이 하나 생겼죠. 자, 구분이 되게끔 색을 좀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보시면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하려고 그랬을 때 서로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연산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자, 여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 타원 도구를 패스 선택 도구로 선택하셔서, 자, 이거를 잘라냅니다.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시고 아래 레이어에다가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면 레이어가 하나로 만들어지고 오브젝트가 와서 붙죠. 자, 그럼 이렇게 붙어놓은 도형을 내가 합집합을 하고 싶을 때는 결합, 차집합을 하고 싶을 때는 빼기, 교집합을 하고 싶으면 교차, 뚫고 싶으면 오버랩 제외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따로따로 있던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조합이 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레이어 간에 있는 도형들을 합쳐서 조합을 시킬 때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모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화면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사용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는요, 왼편 도구 상자에서 보시게 되면, 자, 모양 도구 도형 안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저희가 주로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들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위에 옵션 바에 보시면, 자, 클릭했을 때 패널이 열리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잎이 있는 나무 보면 나무가 여러 개 있죠. 야생동물, 보트, 꽃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 선택하시면 사용하실 때에는 따닥 더블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모양을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요. 자, 모양 패널 클릭해서 열으신 다음에 원하시는 모양 찾으셨으면 그 찾은 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도화지에서 드래그 해보시면 모양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GTQ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모양을 찾아가지고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레거시 모양 및 기타라고 하는 요 폴더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본값으로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꺼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꺼내냐면, 자, 꺼내시는 방법은 창 패널에 가시면 모양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불러내시고 모양 패널에서 오른쪽 더보기 단추를 눌러보시면 레거시 모양 및 기타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모양이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양이 있다고 하면 이거 펼치셔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모든 레거시 기본 모양 있죠. 자, 이거 펼치시고 안에 보면 또 많은 폴더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시려고 그러면 일일이 이렇게 다 펼쳐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거를 이렇게 펼쳐 놓고 쓰시면 찾고자 하는 도형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기 편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환경 설정 부분에 보시면 큰 축소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썸네일 아이콘을 크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찾기가 쉽습니다. 저희가 패널의 크기는 모서리 잡고 드래그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썸네일 아이콘을 크게 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다 펼쳐 놓으시고 여기에서 제시되어진 도형을 하나를 써라 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쭉 찾아보시다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있는 모양을 찾아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없으면 만들어서 등록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원하는 모양을 등록해서 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등록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저희가 모양을 만들 때 사각형 그리고 자, 이 부분 동그라미로 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 도구 선택하시고 드래그. 자,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할 때 자, 위에 거 선택해서 잘라낸 다음에 아래 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런 다음에 위에 모드 가셔서 모드를 바꿔주면 조합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모양이 고정되지 않고 수정이 가능한 상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보기는 빠진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도형을 클릭을 해보시면 뼈대가 남아 있어요. 패스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뼈대가 보이면 자,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빠지는 부분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서 갱신되죠. 빠지는 부분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완전히 명령어가 종료가 안 되고 수정 가능한 상태인데, 자, 이거를 완전히 고정하고 싶다 그러면 위에 패스 작업에 있는 조합 모드 중에서 맨 밑에 보시면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고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러면 보통 패스로 바꿀까요? 그러죠? 예 하시면 자, 뼈대 없어지고 온전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합된 거를 최종적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고정시키는 명령어는 위에 모드에서 모양 병합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다 치고, 자, 이거를 제가 다음에 또 써먹고 싶으면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등록해 놓으면 돼요. 자, 하시는 방법은 편집 메뉴에 가시면 사용자 정의 모양 정의라고 하는 게 있네요. 사용자 정의 모양 정의. 자, 이거 클릭하시면 이름 주는 거 뜨죠? 이름 바꾸셔도 되고, 자, 저는 그냥 기본값 쓸게요.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양이 등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모양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모양 도구에 있는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 고르시고, 자, 여기 패널 클릭하셔서 맨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저희가 만든 게 등록되어 있죠. 자,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그려보면 저희가 금방 등록해 놓은 모양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등록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샵에서 벡터 방식을 지원하는 모양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